SBS 뉴스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정부 전망보다 0.4%포인트 낮은 2에서 2.1% 수준에 그칠 것으로 봤습니다. 홍 부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그제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출장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전망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IMF와 OECD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 2.1%입니다. 정부는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올해 성장률을 2.4에서 2.5%로 전망했지만 최근 들어 일본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 등으로 달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2.2에서 2.3%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오는 22일 국무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어 시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에 들어간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국회, 기획재정부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상 지역은 앞서 정부 발표에 따라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되며 강남권과 마포, 용산 등 비강남권 일부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5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표 및 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해 꾸려진 정부 합동조사단이 지난 18일 첫 조사에 나섰습니다. 단속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지자체 등 32개 관계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조사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단속은 최근 실거래가 이뤄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와 마포의 또 다른 아파트 인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두 아파트 단지가 강남과 강북의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중개업소가 문을 닫은 가운데 정부 조사단은 총 5개 업소를 상대로 점검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3개 업소에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위반 등 불법 행위 6건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행위에 대해 등록 관청의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이산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남북이 조속히 대화하고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37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지난해 한반도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며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남북 경비초소 시범 철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어 그러나 지금 남북 관계는 소강 국면에 섰다며 남북의 여러 합의 이행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관광지인 푸켓에서 한국인이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 의식을 잃은 뒤 숨졌다고 일간 방콕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A씨는 어제 오전 다른 관광객 39명과 함께 배를 타고 라차 야이섬의 산호초를 보는 스쿠버 다이빙에 나섰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도중 A씨에게 갑작스러운 쇼크가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태국인 스쿠버 다이빙 강사 B씨가 A씨를 돕기 위해 급히 왔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 의식을 잃었고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환경부는 월요일인 내일도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들어오면서 수도권뿐 아니라 강원 영서와 충청, 광주와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이 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7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21에서 25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도, 습도는 45%입니다. 주시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SBS